안녕하세요. 진셀입니다. 여러분, 대학 축제에서 학생들끼리 술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상황을 상상해 보자고요. 공대 복학생들이 요즘 얘들은 싸가지가 없어 라고 하면서 신입생들이랑 한번 뜨재. 그래서 애들이 한바탕 싸우기로 한 거예요. 근데 복학생들은 군대 PX에서 총 한 자루씩 다 사들고 와가지고 하나같이 총 들고 있고, 신입생들은 길바닥에서 돌멩이 주워서 싸우고 있어요. 거기에다 복학생은 100명이 넘고 신입생들은 고작해야 10명이 전부예요. 왜 싸워?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하잖아요. 총 든 쪽이 이기겠지. 그런데 갑자기 신입생이 돌 던지니까 총이 박살나고 선배들 대가리 깨지고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한 명이 돌 던지니까 50명이 막 그렇게 와르르 쓰러져요. 구체적인 양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5년 6월 1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러시아 본토 깊숙이 침투해 수행한 비밀 드론 공격 거미줄 작전이 바로 그것이죠. 이 작전은 러시아 공군의 장거리 항공 자산이 주둔한 5개 공군 기지를 표적으로 해서 러시아 영토 내에서 드론을 발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00대가 넘는 드론으로 펼쳐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드론 공격은 개전 이후 러시아엔 최악의 피해를, 우크라이나엔 최고의 승리를 안겨다 준 현대전 최고의 작전 중 하나가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이 작전의 준비 과정 그리고 결과를 바로 인터넷에 뿌려버리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거미줄 작전은 약 18개월 동안 극비리에 준비한 작전입니다. 그 미국조차 이 작전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젤렌스키 아저씨 이 사람 트럼프랑 벤스 면전에서 너네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렇게 모욕당하는 사이에 뒤에서는 이런 대규모 작전을 준비 중이었던 거죠. 작전명 파부티나는 러시아어로 거미줄이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작전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먼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5개 공군 기지를 동시에 타격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대부분이 국경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멀게는 4000km가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일반적인 공격 방법, 특히 주행거리가 짧은 드론으로는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것들이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뭘 떠올리냐? 야, 항공모함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게 내 항공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적 목 타격하기 위해서 만든 함선이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하면 이런 거 떠오르시죠? 이게 미국 거, 영국 거, 활주로가 있고 비행기가 활주로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배들. 조금이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형상이 다 비슷해요. 비행기 싣고 비행기 날리는 게 목적의 전부니까.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항공모함. 그러니까 얘네 건 이래 생겼어요. 뭔 소리냐고요. 그냥 트럭이잖아요. 드론을 일반 화물인 것처럼 위장해서 트럭에 실어보낸 거예요. 부품 단위로 오랜 시간 잘게 쪼개가지고 밀반입을 한 다음에 러시아 국경 내에서 하나 둘 조립한 뒤에 트럭에 실은 거예요. 국경 내부에서 화물차 움직이는 걸 하나하나 다 감독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저기 대파, 양파, 사과 파는 과일 트럭 아저씨 마냥 전국 방방곡곡 아무렇게나 싸돌아다닌 거예요. 실제로 트럭 운전수들은 어디로 가라, 어디에 화물 내려놔라 이런 단순한 지시만 받은 평범한 러시아인 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사이에 100대가 넘는 드론이 사전에 설정된 러시아 공군 전략 자산을 향해 일제히 날아가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대부분 FPV, First Person View 드론이에요. 즉 1인칭 시점으로 조종하는 애들입니다. 숙련된 조종사들이 조종을 하며 눈앞에 화면 보면서 초저고도로 이렇게 날아가서 전략 자산을 바로 타격할 수 있어요. 방공망이 걸러낼 방법이 없어. 몇 분 뒤에 수백 수천억 하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 정찰기 위에다가 밥에 김 싸먹듯 폭탄 하나 살포시 올려놓으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완벽 그 이상. 트럭 기사나 주민들이 놀라서 막 돌도 던져보고 총도 쏘보고 했지만 러시아는 결국 수십 대의 고가 항공기 자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 돈이 적게 들어도 너무 적게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발표에 따르면 드론 한 대에 2,000달러, 6월 12일 기준 한화로 270만 원 들었습니다. 100개 좀 넘게 썼으니까 인력 투입 등의 비용을 다 감안해도 적게는 30억에서 많아야 50억 썼겠죠. 그런데 얘네가 날려버린 러시아 폭격기들이 다 합쳐서 70억 달러, 거의 10조에 달합니다. 당연히 일시적으로라도 장거리 미사일을 날리는 능력, 폭격 능력, 이런 작전 능력이 한순간에 약화돼 버리고 무엇보다 핵폭탄을 떨굴 수 있는 전략 폭격기들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단순 금액 이상의 작전 능력 손실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전쟁에는 교환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잃은 것과 적에게 입힌 피해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된 병사 1명이 적병사 5명을 쓰러뜨리고 전사를 했어. 그러면 교환비는 1대5겠죠?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보통 1대1에서 1대1.5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한 명, 많아야 1.5명 정도 죽이는 게 보통 일반이란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이 거미줄 작전은 교환비가 1대 2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예산이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도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수치인 건 거의 확실해지고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사람 하나가 2,000명을 세려 잡은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실사판 여포고 관우예요. 드론 원산지가 대부분 중국인 걸 생각하면 중국에서 나온 것까지 약간 비슷하긴 해. 거기에다가 지금 이 작전 이후로 러시아는 남아있는 전략 폭격기, 이 Tu-160이라는 비싼 전략 폭격기들을 잃어버릴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우크라이나보다 미국이랑 더 가까운 극동기지로 이 폭격기들을 전부 이동시켜버렸어요. 게다가 물류난까지 동시에 터지는 중인데 트레일러 달린 트럭만 보면 이 PTSD가 와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검사한다고 지금 난리가 아니래요. 이런 부가적인 경제 피해까지 고려하면 진짜 교환비가 1대 2천 또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 교환비가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이 작전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작전이었는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로 조금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작전이 놀라운 이유는 적용된 기술들이 너무 보편화된 기술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드론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프리미엄으로 꼽히는 이 DJI 드론도 최신 1인칭 드론 하나에 50만 원이면 삽니다. 조종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한마디로 이 폭격용 드론 조종하는 데에 민간용 공짜 소프트웨어를 달았다는 거예요. 원래 GPS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랑 이렇게 상호 소통이 돼야 하니까 재밍, 즉 신호 방해에 약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추측 항법을 지원해요.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결정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동하는 속도가 얼마였고 지금 이동하던 방향이 얼마였으니까 내가 지금 이쯤에 와 있겠구나. 이런 식의 추측을 하면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밍이 왔을 때 GPS가 끊어진다 해도 이걸 보완해주면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추측 항법도 생각했던 것보다 오차가 커버리면 이거 그대로 끝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부 자동으로 한 게 아니고 러시아 심카드, 그러니까 이 이동통신망을 사용해서 폭탄을 조종한 거예요.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니까 이 조종사들 눈앞에다가 고해상도 영상까지 빵빵 쏴줄 수가 있어.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좀 얼탱이가 없거든요. 이 기술들이 너무 보편화된 기술들이잖아요. 이 기술들로 그 피해를 입혔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듣는 단어 있죠? AI도 적용합니다. 이미지 인식하는 AI를 탑재해요. 같은 소련내 국가였으니까 박물관에 항공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AI에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 항공기는 여기가 약점이니까 드론으로 여기에 착륙해서 자폭해라. 신호 끊기면 이거 인식해서 알아서 공격할 수 있게. 물론 이 정도 AI는 컴퓨터 몇 대면 지천에 널린 오픈소스 AI 사용해가지고 며칠 만에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고도의 IT 기술 적용하는데 수백, 수천억은 그냥 깨졌을 거예요. 절대 우크라이나 같이 돈과 자원이 부족해서 빌빌거리는 나라에서 펼칠 수가 없는 작전이에요. 그런데 현대전은 이 모든 게 초저가에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술로 이런 초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지점이죠. 이 작전이 던지는 의의가 뭔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한 가지는 이 작전, 크게 봐서는 우러전쟁이 현대전의 교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손자병법이 다시 쓰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기술과 첩보의 융합, 비대칭전 무기, 드론의 발굴, 그리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AI 시대의 작전 수행 방법, 내륙 기지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서 기존의 내륙 방어 교리를 완전히 재정립시키고,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 심리전, 국제사회에서의 이 이미지 메이킹, 요런 것까지 단순히 이번 작전 하나만 주목받을 게 아니라 이 전쟁 자체가 사실상 우리 미래전의 청사진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미 전 세계 군사학교에서 이 우러 전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학습하고 있다고들 하니까요.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제가 꼽고 싶은 건 비용의 비대칭입니다. 제가 이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즉 가성비의 차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세계에서 드론 제일 싸게 잘 만드는 중국이 워싱턴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몇 대에다가 드론 수백 수천 대 실어서 보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10억, 100억, 많이 쳐줘서 1000억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미국의 유명한 스텔스 전투기 F-22 아시죠? 이거 한 대에 4천억 가까이 하거든요. 이걸로 베이징 정밀 타격하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아무리 스텔스기라도 베이징 가려면 기체도 기체지만 이 조종사도 목숨 걸고 가야 되거든요. 기체에 4천억, 조종사 훈련하는데 몇십억. 그럼 이거 싣고 이동하는 항공모함은 이거는 또 조 단위가 들어가요. 중국은 이런 드론을 날리는 드론 모함까지 만들고 있어요. 군사 강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이 자동화 병력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재래식 기술, 병력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 나라의 극단적인 사례에서 이 작전이 가지는 의의가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는 강한 재래식 군사력이 더 이상 어떤 승리도 담보해주지 못할 뿐더러 비슷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가 너무 커서 오히려 나라 재정에 부담만 커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공평함입니다. 비대칭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공평함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드론이 워낙 싸다 보니까 세력, 국가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론 전술을 포함해서 이번 작전 기술들이 다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가격이 싼 것도 싼 거지만 무엇보다 보편화돼 있어요. 즉, 이 비대칭적인 전략에 그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눈치 안 보고 당하면 되갚아줄 수도 있고 소말리아 해적이 막말로 드론 띄워가지고 손쉽게 노략질 할 수도 있고 엄청 효과적인 테러를 전 세계에 일으킬 수도 있겠죠. 인류 역사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절을 따져보면 전부 하나의 강대한 패권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때입니다. 로마, 영국, 미국 등등. 특히 지난 100년은 미국이 핵폭탄을 포함해가지고 이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달러로 장난질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삥 좀 뜯더라도 일본 가가지고 플라자 합의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전부 이거를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감안할 정도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안정적인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 평화는 각 나라 간의 전력이 불공평하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환비로는 핵폭탄에 준하는 비대칭 무기랑 기술이 전 세계에 값싸게 그리고 오픈소스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시이지만 결국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 글로벌 사회를 유지하던 기존의 힘의 균형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즉 미국 중심의 패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건 간에 세상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미줄 작전이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새로운 전쟁 공식을 제시해버리면서 누가 이 공식을 얼마나 빠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어떤 식으로 바뀌든 평범한 사람들에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평범함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 위에 북한이 있으니까. 물론 한국군도 드론 전투단 창설해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고 이제 훈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전이 있는 나라보단 이 기술이나 무기 체계 격차도 있고 경험 차이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인력 부족이 있고 이 인력 부족 해소하자고 높은 징병률로 이 사람을 데려가 버리니까 군 전반의 질적 문제가 최근 몇 년간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북한은 러시아랑 군사동맹 강화하면서 드론의 효과를 직접 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러시아 지원 받아가지고 북한 내에서도 이란제 자폭 드론을 직접 생산하고 있어요. 결국 이번 작전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들을 신속히 보완해 나가야겠죠. 물론 만성적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엔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타임지는 이번 작전에 대해서 일반 인공지능의 전투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인공지능 전쟁의 서막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한마디로 영화처럼 사람 없이도 전쟁의 수행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람 없는 우리나라에겐 어떻게 보면 쌍수 들고 환영할 소식 아닐까요? 어쨌거나 기술 발전은 계속돼 왔고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잡든 그렇지 못하고 뒤처지든 결론은 뭐다? 드론 주식 사고, 방산 주식 사고, 팔란티어 사라. 근데 팔란티어 뭐하는 회사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셀이었습니다.